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버로 배포하겠습니다. 그레이들 해갖고 그레이들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myApp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사실 이 테스트는 제2유닛 테스트 하는 건데,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위 테스트 하는 게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예제들은 지금 너무 심플한 거라서 테스트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를 다 지우시고요. 소스에 여기서 디렉토리 구조를 만듭니다. 폴더로 웹앱. 그래서 메인에 자바 리소스 웹앱 3개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여기엔 소스가, 여기엔 자바 소스가 들어가고 여기엔 웹 소스가 들어가겠죠. 폴더에 웹 inf, 그쵸? 웹 inf 넣고 여기다가 또 이번엔 XML 파일로 이름이 이게 아니고 web.xml, web.xml을 넣습니다. 그리고 web.xml 내용은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톰캣에 지금 패키지 밑에 톰캣 있잖아요. 여기에 웹앱스 밑에 이그젠플 앱이에요. 이 이그젠플 앱에 있는 웹 inf 밑에는 요 web.xml, 이 파일을 열어서 이 내용 여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일단 이 부분은 완성이 됐고, 요 안에 이제 우리가 넣으면 되겠죠. 빌드.그레이드를 만들겠습니다. 이 빌드.그레이드는 이걸 빌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빌드 스크립트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드 스크립트를 공부한 다음에 나는 내 방식대로 배포하겠다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제일 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플러그인즈의 war는 웹 애플리케이션 아카이브라는 약자인데, 이건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쓸 때는 이제 이걸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롬복 그레이들 플러그인이에요. 그레이들로 컴파일 할 때 그 롬복 애니테이션에 따라서 게터랑 세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그레이들 컴파일 할 때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디펜던시에 이것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태스크, 이 밑에 태스크 정의한 것들, 이 태스크 정의 이제 제가 한 것들인데, 여기서 뭐 빌드 그레이드 클리어 쭉 있고, 여기 그레이드 디스트 웹, 그레이드 디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드.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이 수정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서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프로퍼티즈라는 게 있는데, 빌드.그레이드에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변수로 타겟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레이드.프로퍼티즈에서 읽어드리는 값인데, 이 값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타겟이 톰캣을 다른 디렉토리에 설정했다,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나는 앱 이름을 my앱으로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를 변경하시면, 이 부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그레이드, 빌드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하시거나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레이드의 리프레시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빌드 스크립트에서 정한 거랑 여기 디펜던시에 세팅한 대로 라이브러리가 다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빌드 그레이드 리프레시를 하고 나면은 디렉토리 모양이 이제 조금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바 리소스에서 src 메인 자바에다 대고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kr hello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서블릿을 만들겠습니다. 서블릿을 치고 hello world. 서블릿에서 컨스트럭터는 필요 없으니까 컨스트럭터 빼고 to post도 빼고 to get만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블릿 소스 내부는 우리가 그 탐캣에서 이렇게 매니저 앱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그젠플스에 서블릿 이그젠플스 보면 여기 헬로 월드 소스가 있어요. 요 소스에 있는 두 개 메소드를 통째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예. 요거는 오버라이드 붙여주시고 프린트라이터 임포트 하시고, 예, 그럼 서블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서블릿을 추가를 하면 web.xml에 자동적으로 매핑이 들어가요. 이 매핑에서 디스크리션하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필요 없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요걸요 서블릿 매핑이라고 합니다.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 클래스를 여기다 정의를 해주고요. 이 서블릿 클래스의 네임을 적어준 다음에 이 네임이 어떤 URL로 매핑 될 것인가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URL 패턴, 요 URL 패턴대로 서버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고 매핑을 추가하고, 이 매핑은 이클립스에서는 뭐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서버로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한 걸로 보시면 현재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서버로 이렇게 빌드한 다음에 디플로이해서 서버로 올리는 거, 이거를 지금 실행하겠습니다. 예, 요 터미널로 가셔갖고 워크스페이스에 마이 앱으로 가셔서 그 애들 디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를 봐서 로그에서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올라갔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해서 로컬호스트 8080에 사실 잘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목록 표시하면은 지금 마이앱이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마이앱에 가시면 지금 마이앱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헬로 월드,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애플리케이션 잘 설치되고 실행된 겁니다. JSP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앱에서 JSP hello.jsp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우리가 아까 탐캣의 web.xml에서 캐릭터셋 utf-8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빼고 바디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hello world
헬로 월드. 예. 이렇게 하고 배포를 하겠습니다. JSP만 넣었으니까 디스트 웹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서버 재시작 안 하고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진행할 기본은 일단 완성된 상태입니다.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서블릿이 처음 생성되면 그 다음에 이니트로 초기화되고 서비스 메서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서블릿이 죽을 때 디스토이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블릿은 싱글 인스턴스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딱 구동되고 서블릿이 뜨면은 서블릿은 인스턴스가 딱 한 개만 뜬다라는 거죠. 여러 개 실행되지 않고 딱 한 번 뜨고, 그 다음에 서비스이 로드 된 다음에 이니트를 한번 수행합니다. 그래서 서블릿의 초기화는 이니트에서 합니다. 이니트를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이 떠 있는 동안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URL의 매핑의 서블릿의 서비스 메소드를 스레드로 수행합니다. 서비스 메소드를 하면은 두 개, 두 포스트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한번 딱 뜨고 컨스트럭팅 되고 이니트 한 다음에는 계속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인스턴스의 그 서비스 메소드만 계속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호출해 가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내려가거나 서버가 죽거나 할 때는 서블릿이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디스토이를 또 한번 수행합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무슨 자원을 해지하거나 그럴 때 디스토이에다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든 헬로 월드 서블릿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컨스트럭터에는 헬로 월드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니트 메서드에다가 헬로 월드가 초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두겟 메서드에다가 헬로 월드의 두겟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는 어떤 스레드가 이 두 겟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스레드의 그 이름을 같이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로이 메서드에 헬로 월드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앱을 서버로 배포하고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서버가 잘 배포가 됐고요.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my 앱의 hello world 딱 실행하고 나니까 로그에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되고 그리고 두 개의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하고, 이걸 실행한 스레드 이름이 http nio 8080 이렇게 나옵니다. F5를 눌러서 헬로 월드를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고를 보면 어때요? 또 두 개 메서드를 또 실행하죠. 그리고 스레드 번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또 계속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요. 여러 번 쭉 실행을 하면 보면은 인스턴스는 딱 한 번 생성되고 초기화 딱 한 번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이게 이니트 메소드 한 거죠. 나머지는 요청이 올 때마다 이 스레드가 할당돼서 두 개 메소드를 실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블릿은 계속 떠 있고요. 서블릿이 이제 내리려면은 매니저에 접속하셔서 여기서 my app 이거를 중지를 하면은 헬로 월드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이란 거는 클라이언트랑은 다른 게
클라이언트는 혼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윈도우 같은 데 설치해서 혼자 쓰는 건데, 서버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내 PC에다가 톰캣을 설치하고 그냥 혼자서 돌리지만, 우리가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게 항상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도 보면 아까 이렇게 스레드를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지금 혼자서 여러 개를 썼지만 실제로 서버를 돌리면 진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서버에 계속 접속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청을 하나하나 다 스레드로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 번호가 나오는데, 스레드도 메모리를 소모하고 그 자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 때 new 스레드 한 다음에 안에 러너블을 넣어서 스타트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스레드를 new 스레드 하면서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고 거기다 또 메모리 할당하고 또 요청 처리가 끝나면 또 스레드를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자원이 소모돼요. 그래서 실제로 왓슨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스레드 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풀에 워커 스레드라고 스레드를 미리 여러 개를 띄워서 돌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오면은 이 스레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금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빈 스레드를 할당해 갖고 이 스레드가 서블릿의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 스레드를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고 종료한 다음에 자기를 그냥 해제 상태로 지금 놀고 있는 상태로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다른 요청이 또 들어왔을 때 또 처리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레드 풀에 100개를 만들었다. 스레드 풀을 100개를 만들었다. 근데 동시에 사용자가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100개 넘는 사람부터는 좀 대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100명 중에서 누가 뭐 하나가 다 처리되고 나면은 다시 워커 스레드가 이제 빌 때 또 다른 그 큐에 대기하고 있던 그 다음 리퀘스트가 워커 스레드를 할당해서 돌리는 그런 식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제로 했던 구구단을 통해서 스레드 풀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제에서는 이렇게 new thread 해갖고 스타트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스레드를 구구단을 다 돌리고 나면 이 스레드가 이제 그 스타트 시킨 다음에 다 돌리고 나면 스레드가 다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스레드를 해제하는 거, 이렇게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고 해제하는데 실제로는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가져오고 그게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혼자서 쓰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데, 실제로 웹서버에 진짜 수천, 수백만의 그런 리퀘스트가 오는데 각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이렇게 스레드를 새로 생성하고 또 삭제하고, 이런 거는 좋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지금 내 시스템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리퀘스트가 내 시스템 용량이 넘치는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스레드를 계속 생성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아웃 오브 메모리나 그런 걸로 서버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스레드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거는 실제로 상용 서버에서는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과제 풀이 소스에 이기제큐터 테스트라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기제큐터는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executor thread full은 executors new fixed thread full. 여기다가 풀에 들어가는 워커 스레드의 개수를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 줄 10번 라인을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은 워커 스레드 5개를 만들어서 스레드 풀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구구단을 돌리는데 여기 보시면 thread full execute 이렇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new thread 해갖고 여기다가 런어블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thread full execute 한 다음에 그 가로 안에다가 런어블을 넣습니다. 이것도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위한 런어블 오브젝트를 넣는 건데 이것도 램다 익스프레스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는 이미 여기서 스레드 5개를 다 생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워커 스레드에 하나를 할당을 해서 요 프린트 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레드는 9바퀴를 돌지만 여기는 8바퀴를 돌면서 스레드를 execute를 8번을 하지만 스레드 풀에는 스레드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5개 스레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게 되고 스레드를 8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풀 1, 스레드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풀 1, 스레드 5, 스레드 4, 또 스레드 4가 재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 3번, 2번, 5번, 1번, 그러니까 8바퀴 돌면서 스레드는 5개밖에 없으니까 3개 스레드는 재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탐캣 웹서버도 스레드 풀을 만들 때 이 executor를 씁니다. 그래서 서버에다가 보통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워커 스레드를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워커 스레드에 할당해서 쓰게 됩니다. 요 스레드 풀이 이게 결국 executor로 선언한 스레드 풀이고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워커 스레드 할당해서 돌립니다. JSP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웹앱 밑에 hello JSP 해갖고 hello world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이거를 그레이드를 디스트하고 배포하고 나면은 서버에서는 웹앱스에 my앱에 여기에 hello.jsp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hello.jsp 하고 딱 실행을 시키면 그 앱이 그 JSP가 이렇게 실행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면은 바로 요게 실행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hello.jsp를 치면은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이 hello.jsp 여기 아닙니다. CONF의 web.xml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JSP 서플릿 이 was는 항상 URL이 들어오면은 그 web.xml에서 URL하고 매핑된 서블릿이 실행돼요. 여기 보시면 서블릿 선언을 이런 서블릿이 있고 이름은 JSP고 이 서블릿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매핑이 있겠죠. 이 매핑을 가보시면은 서블릿 매핑에 이 JSP 서블릿이라는 게 확장자가 asterisk JSP나 asterisk JSPX면은 JSP 서블릿이 실행된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URL에 이렇게 hello.jsp 치면은 확장자가 .jsp니까 서버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JSP 서블릿입니다. 그럼 JSP 서블릿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자가 JSP인 요청이 들어오면 JSP 서블릿이 실행됩니다. 서버에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벨롭먼트 모드랑 프로덕션 모드랑. 아무 설정 안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디벨롭먼트 모드입니다. 디벨롭먼트 모드에서는 JSP 서블릿은 해당 URL의 JSP가 서블릿으로 컴파일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탐겟의 워크 디렉토리에 컴파일된 서블릿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워크에 보시면 cd 테르나 여기 my app 들어가시면 워크 디렉토리에 이게 org 패키지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서블릿입니다. 이 서블릿은 무슨 서블릿이냐면 JSP 서블릿이 그 URL을 받아서 hello.jsp를 서블릿으로 페이지 컴필레이션 한 그런 서블릿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게 컴파일된 클래스고요. 그래서 해당 JSP가 서블릿으로 컴파일 되는지 확인해서 요 컴파일된 서블릿이 요 디렉토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블릿된 컴파일이 없거나 JSP가 갱신되어 컴파일된 서블릿과 버전이 다르면 새로 컴파일합니다. 이 컴파일하는 과정을 페이지 컴필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파일 해놓은 그 서블릿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hello.jsp를 딱 치면 hello.jsp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hello.jsp가 hello.jsp를 서블릿으로 바꿔서 그 서블릿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JSP가 갱신되거나 바뀌면 컴파일된 서블릿하고 새로 바뀐 JSP랑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JSP가 새 거다 그러면 그 JSP를 다시 또 서블릿으로 컴파일 해갖고 그 서블릿을 실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JSP가 변경된 게 없으면 그냥 서블릿을 실행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JSP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JSP가 컴파일이 새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서 컴파일이 안 된 거면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이 돼 있는 거면은 그냥 컴파일 이미 돼 있는 걸 쓰고 하는 과정을 갖는 게 디벨롭먼트 모드고요. 웹.xml에서 모드를 프로덕션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프로덕션 모드로 돌리면은 서버가 주기적으로 페이지 컴필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JSP 서블릿이 JSP가 지금 컴파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컴파일된 서블릿을 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를 주기적으로 그 컴필레이션 하는 주기를 만약에 내가 1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JSP를 수정해서 서버에 배포하고도 1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 모드는 디벨롭 모드보다 이 JSP가 지금 컴파일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어요. 무조건 컴파일된 서비스 바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개발할 때는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디벨롭먼트 모드로 나서 우리가 JSP 수정해서 서버로 올리면 바로바로 그 수정한 JSP를 요청을 하면 그때 바로바로 컴파일 되게 그렇게 설정해서 쓰는 거고요. 상용 서버로 올릴 때는 프로덕트 모드로 쓸 때는
그런 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기적으로 페이지 컴필레이션 하면서 JSP 서블릿은 그냥 바로 컴파일러 실행하는, 컴파일러 서블릿 실행하는 이런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SP도 곧 서블릿이다. 그래서 그 was라는 거는 URL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 URL에 매핑된 서블릿을 실행한다. 그게 was입니다. JSP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src의 웹 앱 밑에다가 메인의 웹 앱 밑에다가 이렇게 hello JSP 하고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레이들 디스트 하고 배포를 하면 서버에서요 여기 이렇게 hello JSP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hello JS를 비치면은 hello world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이 URL을 쳤을 때 hello JSP를 칠 때 실상은 여기 있는 이 hello JSP가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web.xml을 보시면 JSP 서블릿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서블릿 이름을 지금 JSP라고 지정을 했죠. JSP 서블릿의 이름은 JSP를 보시면 서블릿 매핑에 이 JSP 서블릿은 확장자가 .jsp나 .jspx가 들어오면 JSP 서블릿을 실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hello.jsp를 딱 치면 아까 그 JSP 파일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hello JSP가 JSP 서블릿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 확장자가 JSP인 요청이 들어오면 JSP 서블릿이 실행됩니다. 그 서버는 모드가 디벨롭먼트 모드랑 프로덕트 모드가 있어요. web.xml에서 디벨롭먼트 모드를 true로 설정하면 디벨롭먼트 모드로 작동하고 디벨롭먼트 모드를 false로 설정하면 프로덕트 모드로 작동해요. 디폴트가 디벨롭먼트 모드 true로 설정되어 있어요. JSP 서블릿은 무슨 일을 하냐면 JSP 서블릿이 해당 URL의 JSP가 서블릿으로 컴파일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되어 있으면 그 컴파일 된 걸 쓰고 컴파일 된 게 없거나 또 JSP가 갱신되어서 컴파일 된 서블릿과 JSP랑 버전이 다르면 새로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한 그 서블릿을 놓는 위치는 여기 탐캣의 워크 디렉토리 밑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오케이 가보시면 요게 마이 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마이 앱 밑에 들어가 보시면 org 이 디렉토리에 보면 hello JSP란 .java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서블릿이에요. 이게 서블릿인데 아까 그 hello.jsp가 이걸로 컴파일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이 서블릿으로 바뀐 다음에 이 서블릿을 컴파일한 클래스, 이 클래스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RL에 .jsp를 딱 치면은 제일 먼저 JSP 서블릿이 실행되고 이 워크 디렉토리에 그
JSP가 컴파일된 요 서블릿이 있나 확인을 해서 그 서블릿이 있으면 이걸 사용하고 없으면 JSP를 컴파일해서 이 서블릿을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프로덕 모드에서는요, 서버가 주기적으로 페이지 컴필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 그 JSP를 뭐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항상 컴파일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를 요청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JSP 서블릿은 JSP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컴파일된 서블릿을 바로 그냥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로덕 모드에서는 이게 주기적으로 페이지 컴필레이션 하는 주기를 예를 들면 뭐 1분 그렇게 설정해 놨다. 그럼 1분마다 전체 JSP를 다 컴파일하는 그런 스레드가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JSP를 수정을 해서 서버에 딱 배포를 하면 1분 동안은 그 배포된 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 모드는 빠른 성능을 위해서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디벨롭먼트 모드로 놓고 쓰는데, 이렇게 하면 JSP를 새로 이제 수정해서 올리면 바로 그 JSP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은 JSP 서블릿이 바로 그 JSP를 다시 컴파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